안녕하십니까. 윤석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최호 경기도 의원인데 전 평택시장 후보로까지 나왔습니다. 최호 이분이 스스로 안타까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게 안타깝고 참담한 이런 데 심정입니다. 본인이 얼마나 억울하고 하면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할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최호 이분은 평택시장 공천 받아서 나왔다가 저번에 정장선 민주당 인데 패배했는데요. 옛날에 경기도 의원도 하고 평택시장. 근데 검찰하고 특검에서 평택시장 공천할 때 그때 개입한 게 아닌가. 실제 이런 수사를 받던 중에 안타깝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27일 날 어젠가 27일 오후 5시께 집을 나선 뒤 산으로 가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로 보고 있는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수사 과정에 이런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이 특검이 개망나니 수사를요. 이렇게 역대 이렇게 진짜 강압적인 무리한 이런 수사를 한 적이 역대 없습니다. 제가 몇십 년, 30년 법조인 보면서도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 광란의 칼을 휘두르는 이런 경우는 역대 없었어요.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나올지 정말 이게 걱정이 됩니다. 우리 문재인 때 처음에 문재인 초에 적폐수사한다.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 한동훈 차장, 그리고 그 전에 특검이 박영수 특검. 그 과정에서도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나 한동훈 검사도 그 당시 자유롭지 못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가장 기억나는 게 수갑까지 채워서 수모를 준 이재수 기무사령관. 진짜 억울한 거죠. 이재수 기무사령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평생을 나라 위해 군인으로 헌신한 아무 잘못이 없는 분을 수갑까지 채워가면서 망신을 주고 실전에 영장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속될 때까지 계속 2차, 3차 막 말도 안 되게 별건 수사 이러니까 압박에 스스로 동부지방검찰청 근처의 인근 빌딩에서 투신한 게 이재수 사령관입니다. 그리고 변창훈 검사, 국정원에 파견된 변창훈 검사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투신했던 그런 아픔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국정원의 정치호 변호사도 스스로 극단 선택을 했죠. 정치호 변호사, 변창훈 검사, 이재수 사령관,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했습니까? 그때 한국 항공우주 카이, 거기에 임원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런 저는 수사가 돼야 되니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오히려 특검의 새빨간 거짓 해명이 더 분노를 자아냅니다. 특검이 이놈들이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려는 이런 거짓 해명이 더 분노를 자아내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인데요. 뭐라 했냐면 이 특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최 전 평택시장 후보에 대해 소환 등 수사와 관련해 일체 접촉을 한 사실이었고 소환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식의 발뺌을 하는 이런 성명을 냈는데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책임이 없어요? 특검 책임이 없냐?
국민을 속이려도 게 유분수지. 보십시오. 특검이 그냥 수사하는 게 아니에요. 첫날부터 막 압수수색 들어오고 다 하죠. 왜? 기존의 경찰과 검찰이 수사하던 사람이 그대로 특검에 옮겨온 거예요. 그대로 수사가 동일선상에서 기존, 그래서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수사하겠다고 그때 체포방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 검찰, 수사관들이나 검사가 그대로 특검 옮겨와서 연속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타까운 선택한 최훈 이분도요. 이분도 이미 4월 29일 날 중앙지검에 수사를 받은 거예요. 4월 29일 날. 그러니까 이제 수사가 이미 그게 그 검사들이 다 특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 거죠. 소환이란 게 뭐 오늘 당장 소환 계획은 통보 안 해도요. 소환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왜? 특검법에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이 특검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미 공천 개입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내일 당장 소환 이건 아니더라도 바로 곧 소환이 임박하니 얼마나 그 압박감에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극단 선택한 거 아닙니까? 특검 극단적인 선택 안 했으면 소환 안 했냐? 소환 안 했을 거냐고. 법에 공천개입 수사라고 법에 있고 이미 수사가 4월 달에 소환해가 수사가 되고 있는 사건인데 소환 안 하고 이게 가능하나? 말도 안 되는 게 변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분이 극단 선택 안 했으면 수사 안 할 거냐? 수사 안 했을 거냐고. 말도 안 되는 게 면피하고 있어요. 이게 특검의 문제예요. 앞으로 많이 옵니다. 제가 이런 사건 처음 봤어요. 예를 들어 특검 보십시오. 그 조은석 개망난이 그 조은석 특검은요. 완전히 오산의 미군 공군기지까지 압수해가지고 지금 미국이 난리잖아요. 미국이 이제 관세협상 중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로해가 오산의 공군기지 미국 대통령이 오면 묵는 숙소입니다. 이걸 이렇게 압수해가서 자료를 다 빼가버렸잖아요. 이게 수사입니까? 이거야말로 이거는 이 자료를 빼가면 북한의 실시간으로 공유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민변 변호사들도 들어있더라 특검에. 보안이 되겠느냐고요. 보안이. 어디서 전부 드론 사령부부터 1급 군사기밀 1급 이걸 다 빼가는 이런 무리한 수사를 했는데 김용대 드론 사령관도 영장 기각됐지만 유서가 발견됐지 않습니까? 유서가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지만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 안 되지만 오죽 특검이 개망난이 수사를 하면 유서까지 써놨고 얼마나 억울하면 김용대 사령관 투스타 드론 사령관 유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민중기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에게 김건희 여사 목걸이 발견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김건희 여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 넣었다. 근데요, 그걸 우리가 목걸이를 요구할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당할 수 있는데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이 나온다는 이게 문제 삼아야 돼.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법치가 무너지면요, 그게 목걸이가 범죄는 아니잖아. 이게 누구한테 뇌물도 아닌데 모조품이 아니든 그걸 떠나서 망신주기라고 보지만 그러게 한번 보십시오. 자, 김건희 여사 수사 대상이다. 거기에 오빠가 있어요. 오빠의 장모 집에서 목걸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장모 집도 무자비하게 영장이 틀어서 사돈의 8촌 튼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MBC 라디오 나가면 이게 분명히 이걸 문제 삼을 겁니다.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잠재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법치국가에서 수사가 이런 겁니까? 영장이 이렇게 사돈의 8촌까지 무자비하게 숨기는 게 없냐? 틀면요. 어느 국민인들 그걸 안 당하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목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됐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왜 사돈의 8촌에 남까지 무자비하게 영장을 터는 이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좌파들은 목걸이 가지고 계속 삼지만 우리는 이게 법치주의라는 기본 원리가 붕괴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누구든지 우리
진짜 기존의 윤석열 검찰은 너무 신사적으로 해서 이재명의 집 한번 털었습니까? 이재명의 사무실 한번 털었습니까? 이재명의 핸드폰 한번 털었냐고. 한 번도 못 털었잖아, 민주당 의원회관이나.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는 짓을 보세요. 국회의원 사무실을 지 맘대로 벌써 몇 번째입니까? 제가 이준석이 자택까지 창구인인데도 제가 이준석을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이렇게 무자비한 정당 대표에 대해서 자택 사무실 창구인 다 털었잖아요.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완전히 야만적인 인치, 완전히 이재명의 부역수사 특검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크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역적으로 뭐가 나오고 무슨 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붕괴하고 있다. 붕괴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이게 문제입니다. 최상병 그 개망난이 거덕의 이명현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관계없는 전화기 아니 목사님이 전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 세계 제일 큰 교회 단일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자택까지 털어버린다. 이게 수사입니까? 종교 탄압이지. 이게 마녀사냥이지. 이게 수사입니까? 그리고 극동방송 이사장님, 우리 김장환 세계 침례교 회장입니다. 김장환 목사님, 대단한 원로 90몇 살이에요. 이분이 설령 임성근 좀 선처해라고 한들 목사가 뭘 해주는 게 뭐가 범죄입니까? 선처하고 어차피 대통령이 임성근 안 된다는데 그러니까 그 자체가 아무런 문제도 안 되는데 자택까지 압수간다. 이거는 법치주의가 완전히 붕괴했다.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 앞으로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희생자들이 또 나올지 정말 이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게 특검이요. 특검이 새빨간하게 거짓말 해명을 해서 우리는 수사한 적도 없고 앞으로 이게 수사할 계획도 없다. 그게 말이 되냐고. 이미 검찰이 수사를 해왔고 또 이게 특검법에 공천 개입이 있는데 이걸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안 할 놈들이냐고. 또 이게 분명히 사돈의 8초 별건으로 털어가 저는 이걸 경위를 조사해 압박을 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공천 개입만 가지고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하진 않았을 거고 기존에 검찰에서 하던 걸 특검이 가져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기존에 검찰에서 뭔가 이게 별건으로 압박을 하지 않았을까? 왜? 항상 이 집을 털다 보면 이게 다른 게 나오면요. 그 김건희 여사 오빠의 장모집도 마찬가지잖아요. 막 그냥 뭐라고 털다가 목걸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영장을 다시 청구해서 또 이게 압류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한다고. 무자비하게 그냥 털다가 뭐가 나오면 그 자리에서 긴급하게 압수 또 이게 영장을 그 자리에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가. 이거는 이게 자든 우든요.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남들에게 좋아할 거 아닙니다. 누구나 수사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야만적으로 우리 법치가 가면 정말 심각한 이게 문제다. 우리가 100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나 이런 게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미란다 원칙이 뭡니까? 진짜 흉악범 미란다라는 사람을 잡을 때도 모든 걸 이렇게 고지해주고 적법 절차를 거치라는 건데 자기들이 좌파들은 막 김건희 여사 사냥한다고 해도 오빠의 장모집 이런까지 무자비하게 털어서 뭐가 놓으면 그 자리에서 영장을 사후에 받는 이런 짓을 하면요. 이런 정치보복은 끝이 없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정말 우리 법치주의가 완전히 파탄, 유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분이 안타까운 죽음의 경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찰과 우리 조사가 필요하다. 이분이 그래도 도의원도 하고 최호, 그 다음에 평택시장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을 그때 선대위의 정무특보도 하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상임자문위원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 이런 우리 자유파의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이분이 어떤 경위로 어떻게 유서는 없지만 아직은 발견 안 됐지만 철저하게 무리한 검찰 수사 과정에 강압 또는 별건 수사 또는 불법 수사가 있었는지 철저하게 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고인의 억울한 죽음은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고 앞으로 개망난이 특검들이 지금처럼 수사하면요.
또 이게 제2의 제3의 희생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재명이가 옛날에 이재명 수사할 때도 우리 김문기 씨부터 유한기 씨, 그 다음에 배소연의 그 내연 남자인지 그 같이 살던 이런 이제 김현욱 씨, 그 외에도 그 변호사비 대납폭로의 이병철 씨, 얼마나 그 전영수 비서실장, 얼마나 많은 죽음들이 있었습니까? 수사 과정에. 앞으로 이런 특검의 수사 과정에 앞으로 이런 많은 희생자가 놓으면 정말 이게 안 되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새 특검이 가장 무리한 말도 안 되는 강압 불법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앞으로 이런 억울한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특검의 수사는 법에 따라 적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지. 지금처럼 미친놈 칼춤 추듯이 이런 광란에 칼춤을 추가지고 말도 안 되는 법치는 내팽개쳐버리고 지 맘대로 털어버리는 이런 야만적인 수사는 즉각 중단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